태고적 패충이 선사시대로부터 삶의 궤적을 간직한 작은 섬 소안. 3,000명 남짓한 주민이 천혜의 절경을 품고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곳은 일제강점기 함경도 북청, 부산 동래와 함께 항일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3대 성지다. 당시 6천여 명 주민들 중 애국지사 800명이 불령 선인으로 낙인 찍혀 일제의 탄압을 받았고 20명의 대한민국 건국훈장 서훈자를 포함 모두 89명의 독립운동가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지금도 온 마을이 365일 태극기를 개양하며 선조들의 민족 혼을 기리는 작지만 강한 섬 소안.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참된 긍지와 힘의 원천이 이곳에 있다. 소안의 항일 역사는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선장 앤더슨의 항해 일지에 따르면 외구의 침입과 수탈에 고통받던 소안도 주민들은 일본인 거주 지역과 수탈한 물자들을 모두 불태우며 맞서 싸웠다고 한다. 1874년부터는 일본인들이 불법 채취를 못하도록 군대를 주둔시켜줄 것을 나라에 요구했다. 1894년 동학혁명 당시엔 동학군이 소안도에 들어와 군사훈련을 했는데 참여한 많은 주민들 중 혁명을 주도했던 소안 동학도 이강우, 남인훈, 이순칙은 관군에 의해 총살당했고 박경삼 등 4명은 죽도록 곤장을 쳐서 풀어주었음을 동학혁명 군정실기가 밝히고 있다. 그때 살아남은 소안의 동학군들은 당사도 등대 습격 의거를 일으킨다. 1897년 일제는 목포항을 개항하고 일본 배들의 항해를 돕기 위해 당사도에 등대를 설치했다. 동학군 이준화는 고종황제 폐위 직후인 1909년 의병들을 이끌고 등대를 습격. 일본인 4명을 처단하고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는 의거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훗날 소안도에 들불처럼 타오른 항일 독립운동의 발화점이 되었다. 여타 지역들이 외구의 침탈을 피하거나 순응한 반면 소안 사람들은 정면으로 항거해 승리를 이끌어냈다. 바로 이런 저항의식은 암울한 시대를 헤쳐나간 소안도의 힘이었다. 그 힘은 전면 토지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사건으로 이어진다.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일제는 조선 땅에 대한 토지 조사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소안의 땅은 왕실의 세금만 내던 민유지였으나 일제는 조선 왕실을 회유하려고 왕실 후손이자 친일파인 이기용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어 버렸다. 하루아침에 땅을 잃은 소안 주민들은 1909년 전면 토지 소유권 반환 청구소를 제기한다. 주민들은 하나가 되어 면민 대표들과 치열하게 싸워나갔고 13년 만인 1921년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엄혹한 시절 이 값진 승리는 이후 소안의 항일운동의 결정적 이정표가 된다. 승리한 주민들은 1913년부터 운영해오던 비자리의 사립중화학원을 정식 학교로 승격하기로 결의하고 배움만이 항일이라는 신념에 따라 집집마다 모은 성금 1454원, 지금의 약 6억 원으로 항일 민족교육을 위한 최신식 교육기관 사립소안학교를 하항리에 세운다. 1923년 5월 16일 설립된 사립소안학교는 항일 투사들을 키워낸 요람이자
소환의 항일 운동이 전국 각지와 만주, 일본에까지 뻗어나간 전초기지였다. 일장기를 달지 않고 일본의 국경일을 거부했으며 명심보감 등 고전과 임진록, 애국가, 옥중가 등 일제가 금한 글과 노래를 가르치며 민족혼을 심어주었다. 학생은 물론 일반인 대상의 야학을 열어 문맹퇴치, 구습과 미신 타파, 신분과 남녀 평등을 가르쳤고 전체 150명 중 여학생이 25%에 달했다. 사립소환학교의 민족교육은 타 지역에도 알려져 노화도, 청산도는 물론 해남과 제주도에서도 유학생들이 몰려와 항일 의지를 불태웠다. 당시 사립소환학교에는 당대의 항일운동가와 지식인, 선각자들이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송내호는 바로 그 대표적 인물이다. 소환도 출신으로 1910년대 서울에서 활동하며 중앙의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했던 송내호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 조직인 신간회에서 이상재, 한용운, 신채호 등과 함께 발기인이자 규칙심사 5명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할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소환도에 수많은 항일단체들을 조직하고 이끌었는데 대표적 항일 조직이 1914년에 결성된 수의 위친계다. 명목상 친목회로 위장했으나 실상은 항일운동을 위한 비밀 결사였던 수의 위친계는 완도와 경상도, 전라남북도의 항일운동을 확산시켰고 만주의 황포군관학교와 북경, 간도, 일본에까지 조직원을 파견하면서 소환 사람들의 민족의식이 조직된 힘으로 움직이는 발판을 마련했다. 1915년 송내호는 배달청년회를 조직했다. 100여 명이 참여한 배달청년회는 38선 이남에서는 최초로 조직된 청년단체였다. 1919년의 3.1 만세운동은 항일운동이 표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나갔고 완도에서는 보름 후인 3월 15일 송내호의 주도로 일어났다. 사건 이후 수많은 청년단체들이 조직되면서 독립운동은 더욱 활성화됐고 송내호는 대한독립단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다. 배달청년회는 1920년 4월에 확대 개편되고 수의 위친계와 함께 1923년 또 한 차례 혁신되면서 노농회, 살자회, 여성회, 소년단 등 소환의 크고 작은 조직들과 손잡고 항일운동을 주도했다. 항일운동이 이처럼 확산되자 일제가 제동을 걸기 시작한다. (1924년 9월 15일) 배달청년회가 중심이 된 약 700명 회원의 소환 노농연합 대성회 행사에서 일제경찰이 무단 입장하자 회원들이 그를 추방시켰는데 경찰은 직무방해죄와 협박죄 등의 혐의를 씌워 대성회 간부 12명을 체포한다. 이때부터 수많은 소환 사람들이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주민들은 옥에 갇힌 이웃을 생각하며 겨울에도 이불을 덮지 않았다고 한다. 탄압이 심할수록 주민들은 더욱 끈끈하게 연대했고 더 강한 힘으로 치열하게 저항했다. 이후 소환의 항일운동은 1926년 6월 결성된 살자회로 그 중심이 옮겨진다. 사상단체인 살자회는 지금까지의 항일운동의 이념적 토대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1927년 5월 일제는 사립소환학교를 강제로 폐교한다. 일본 국경일 행사를 거부하고 일장기를 달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소환 주민들은 이에 맞서 대대적인 복교 운동을 전개하는데 당시 2명을 제외한
전체 미연민이 일제의 탄압을 무릅쓰고 복교 찬성에 서명했다. 이러한 사립 소환학교의 복교 운동은 조선, 동아 등 주요 일간지에 대서특필된다. 신문들은 연일 폐교 조치를 비난하고 복교를 촉구하는 글을 실어 여론을 환기했다. 이것은 일본에까지 알려지면서 국내외의 항일운동을 고무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그렇게 남해 외딴 섬 소환도는 항일운동의 성지로 꺾이지 않는 힘을 가진 저항의 섬, 민족의 섬으로 각인된다. 일제 탄압이 본격화된 것도 이 무렵부터다. 1927년 11월 20일 배달청년회의 개편 총회를 겸한 사립소환학교 강제 폐쇄에 대한 항의 집회에서 집행부가 준비한 선언문이 일제에 압수됐는데, 일제는 이 선언문이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했다는 구실을 씌워 청년회 간부들을 대거 구속한다. 이때 송내호를 비롯한 간부 13명 등 항일 조직의 핵심 세력들이 모조리 검거되어 옥고를 치른다. 사립소환학교도 끝내 폐교되었다. 당시 동아일보 부장직을 버리고 소환학교로 들어와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시환 선생은 학교를 떠나며 노래 한 편을 지었다. 떠난다 떠나간다 나는 가노라. 목포 형무소에 수감됐던 송내호는 투옥 중 얻은 폐결핵으로 1928년 12월 20일 3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송내호의 동생 송기호 역시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사립소환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감옥살이에서 얻은 병으로 28세에 목숨을 잃었다. 짧은 일생을 불꽃처럼 태워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이들 형제는 지금도 일본이 있는 남쪽이 아닌 서쪽 바다를 향해 묻혀 있다. 섬 이름은 소안이나 민불안이요, 산 이름은 가학이나 학불레라며 애국지사들이 망국의 한을 담아 읊조렸던 식구처럼 무참히 꺾이고 짓밟히면서도 결코 굽히지 않았던 소안의 항일 정신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이제 이 땅에 대한독립을 외치는 함성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빛나는 산과 바다 곳곳에는 짠물 속에 역사의 핏물을 먹고 자란 순백의 무궁화가 피고 지며 목숨 바쳐 일제에 항거하며 나라를 지켜냈던 선조들의 민족군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그 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면면이 흘러 민족의 등 밝은 태양, 희망의 빛으로 내일의 역사를 비추고 있다.